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3단원은 이제 별에 대한 내용, 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중단원으로는 이제 별의 관측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주로 그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별의 거리와 밝기와의 관계, 별의 등급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는가? 우리 가까운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먼저 태양계 내에서 뭐 태양 지구 사이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측정한다 하는 건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죠. 태양 단원에서 보통 태양까지 AU를 측정할 때 금성의 태양면 통과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금성이 내압에 있을 때 레이더를 이용해서 지구 금성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측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삼각측량법이죠. 예를 들면 연주시차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중학교 때 다 배웠을 텐데 지구가 이렇게 태양의 둘레를 돌므로 인해서 이 가까운 별의 위치가 뒤에 배경별에 대해서 그 위치가 달라져 보이겠죠. 쉽게 말하면 삼각측량이에요. 하지만 뭐 이 삼각측량으로 잴 수 있는 한계는 이 연주시차를 측정할 수 있는 한계가 요즘에 얼마 안 돼요. 보통 500파섹 정도 이내의 별까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위성 중에서 연주시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뛰어 올려진 히파르코스라고 하는 그런 위성이 있어요. 그 히파르코스 위성이 현재 측정할 수 있는 연주시차가 0.002초 정도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한 500파섹까지는 별의 거리를 이렇게 연주시차로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연주시차가 1초일 때의 별까지 거리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가 파섹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파섹이 몇 AU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다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표준광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즉 이미 그 별의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는 별 이런 걸 우리가 표준광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준광원을 이용해서 별의 절대 등급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겉보기 등급과의 그 차이를 구해서 이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거죠. 사실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 절대 등급 그리고 겉보기 등급 이런 것을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선생님이 이런 표준광원을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광시차법이라는 건 뭐냐면 역시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요. 별의 이제 분광형을 알아내는 거예요. 분광 관측을 해서 별의 분광형을 알아내고 만약에 이 별이 주계열성이라고 한다면 주계열에 있는 별이라고 한다면 별의 분광형을 알면 이제 절대 등급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별의 절대 등급 실제 밝기를 아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겉보기 밝기를 이용해서 이 별까지 거리는 얼마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분광시차법으로는 비교적 연주시차로 측정할 수 없는 500파섹보다 더 먼 별까지의 거리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맥동 변광성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변광성이라는 거는 별이 밝기가 변하는 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맥동 변광성, 이제 별이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면서 밝기가 변하는 이런 맥동 변광성이 있는데 이런 맥동 변광성도 또 종류가 있습니다. 검은 거자리 RR형 변광성, 세페이드 변광성, 이것도 뭐 종족 1, 종족 2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이런 변광성은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해요.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그 밝기가 변하는 주기와 광도가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이것이 어떤 변광성의 밝기를 이제 측정한 광도 곡선입니다. 별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이 주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주기를 측정하게 되면 그 주기와 그 다음에 절대 등급과 즉 광도와의 관계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관계를 이용해서 별의 절대 등급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학교에 대형 망원경 60cm, 지름 60cm짜리 망원경 설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로 이런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변광성의 광도 곡선을
우리 학교 망원경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광도 곡선을 구해서 주기를 구한 다음에 주기를 알면 주기 광도 관계로 그 별의 절대된 걸 얻게 되고, 그럼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맥동 변광성을 이용해서 아주 멀리 있는 별의 그런 그 별까지의 거리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또 뭐가 있냐면 주계열 맞추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계열 맞추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아직 HR도를 배우지 않았는데 별들을 HR도 상에 표시해 보면 요 HR도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많은 별들이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속한 별을 우리가 주계열이다,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어떤 성단의 별들의 밝기를 쭉 측정을 해서 그리고 이 HR도상에 표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단에 있는 별들은 모두 대부분 같은 시기에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이 같은 시기에 태어난 별들이 이렇게 주계열상에 이렇게 쭉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주계열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주계열의 그 밝기가, 주계열성들의 밝기가 원래 나타나야 될 밝기보다 조금 어떻게 돼요?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대부분 별들이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여기 있는 별들은 다 주계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계열성의 별 밝기가 원래는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어둡다 이거예요. 그럼 그만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 별의 밝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성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계열 맞추기로 그 성단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타입 1A 초신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름이 좀 어려운데 초신성은 뭔지 들어보셨죠? 초신성은 뭐냐면 별의 생애 마지막에 별이 폭발을 하게 되는데 별이 폭발하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밝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하를 관측해 보면 어떤 은하 속에 갑자기 밝은 별이 하나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초신성이 폭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초신성의 밝기도 밝아졌다, 엄청 밝아졌다, 서서히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는데 이게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그 경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경향에 따라서 타입 1A 초신성, 뭐 또 다른 초신성 이런 식으로 초신성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 초신성을 분류했을 때 타입 1A 초신성은 최대 강도가 유사하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자, 어떤 별이 폭발하게 되면 그 별의 밝기를 쭉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신성의 밝기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경향을 측정을 하게 되면 얘가 타입 1A 초신성이다 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겠죠. 어떤 초신성이 타입 1A 초신성이라는 게 밝혀졌다면 최대 강도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초신성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얼마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측정한 밝기는 최대 강도를 측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측정한 밝기는 이제 겉보기 등급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 겉보기 등급을 이제 그 뭐 별 사이의 그런 소관계수로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이렇게 예쁜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이용해서 어떤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 초신성의 최대 강도를 알 수 있으니까 최대 강도를 안다면 최대 강도가 얼마인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어둡게 보였네. 그렇다면 거리가 얼마겠구나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간단하게만 이해하세요. 뒤쪽에 가면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Fully-Fisher Rel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선 은하, 우리 은하 중에서 나선파를 가지고 있는 은하의 최대 회전 속도와 그리고 그 은하의 광도가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Fully-Fisher라는 사람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어떤 나선 은하의 나선팔의 최대 회전 속도를 구한다면 그의 4제곱을 하게 되면 이것은 광도와 비례한다.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은하의 회전 속도를 구해서 광도를 구하는 거죠. 광도를 알면 그 다음에 은하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겉보기 등급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 페이버-잭슨 릴레이션은 뭐냐면 타원 은하의 경우에 타원 은하는 동그랗잖아요. 타원 은하의 적도로부터 은하 중심을 따라서 쭉 속도를 구해보았을 때 그 속도의 분산값하고 광도가 일정한 관계가 성립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타원 은하의 경우에는 속도 분산을 구해서
속도 분산이 얼마니까 그거의 4제곱과 광도가 비례한다라는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타운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은하와 은하, 우리 은하로부터 외부 은하까지 이제 거리, 점점 더 먼 거리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블 법칙이에요. 허블 법칙은 뭐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그럼 우리가 후퇴 속도를 구하면 거리를 알 수 있겠죠. 다음 뭘 알아야 돼? 허블 상수를 알아야 되죠. 허블 상수는 또 우리가 은하들의 적세편이 이런 걸 가지고 쭉 그려보면 허블 상수, 이 기울기는 우리가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허블 상수와 그 다음에 후퇴 속도를 가지고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거죠. 아주 멀리 있는 은하까지 거리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주 가까이 있는 천체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천체까지 거리를 알아내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우리 시차, 삼각측량법이었죠. 그 다음에 분광시차법, 세페이드 변광성, 그다음 풀리 피셔 메서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허블 법칙까지 쭉 해서 더 그 거리 스케일이 큰 그런 천체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별의 밝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별의 밝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려면 먼저 광도와 플럭스 개념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 태양의 광도 그리고 태양 상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플럭스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광도라는 건 뭐냐?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총 에너지, 어떤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총 에너지를 광도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루미노시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별에서 나온 그 별빛이 모두 나에게 오는 건 아닐 거예요. 나 있는 쪽으로 오는 양은 극히 제 일부분이겠죠. 이때 그 별에서부터 나 있는 쪽으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플럭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광도는 뭐냐? 이 별이 총 내보내는 그런 에너지 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절대 밝기라고 볼 수 있고, 플럭스, 나에게 오는 그 에너지의 양은 우리가 겉보기 밝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별이 총 내는 에너지는 광도예요. 광도. 그런데 여기 지구가 있으면 지구 쪽으로 오는 거는 이제 플럭스가 되겠다. 그런데 별빛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니까 이 구의 표면적 4파이R 제곱의 면적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거리가 2배 멀어지면 4배 넓은 면적으로 퍼지게 되고, 거리가 3배 멀어지면 9배 넓은 면적으로 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플럭스는 거리의 제곱에 우리가 반비례한다. 역자승의 법칙, 역제곱의 법칙을 따른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별의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별의 등급은 그리스 시대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가장 밝은 별을 1등성, 그리고 가장 어두운 별을 6등성. 히파르코스 자기 눈으로 봐서 가장 밝은 별을 1등성으로 정한 거죠. 가장 어두운 별은 6등성으로 정해서 별을 총 6등급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자, 히파르코스의 눈이나 일반인들의 눈이나 비슷하다고 본다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별은 몇 등성? 6등성. 우리 눈의 한계 등급이 그래서 6등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밝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고 나서, 밝기라고 하는 것은 그 별로부터 오는 플럭스를 측정하는 거예요. 플럭스를 측정해 보았더니, 자, 1등성에서 오는 그 플럭스와 6등성에서 오는 플럭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에너지의 세기를 측정을 해본 거죠. 측정을 해 보았더니 1등성의 플럭스가 약 100배 정도 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별이 있다 이거야. 자, 얘가 1등성이고 그 다음에 얘가 6등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는 플럭스가 얘가 100배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100배 큰데 등급 차이는 몇 등급 차이가 나요? 5등급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한 등급 차이는 얼마냐? 즉 5등급 차이가 밝기 차이가 100배이니까 100에 5승분의 루트를 씌우면 얼마가 나오느냐? 약 2.51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등급 차이는 밝기 차이가 약 몇 배? 약 2.5배가 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5승분의 루트 이런 걸 계산하려면 우리가 지수 로그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식으로 정리를 한 게 바로 퍼거슨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여기 별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오는 그 별빛의 밝기를 F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별이 있는데 이 별에서 오는 별빛의 밝기를 F2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별의 등급을 M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 별의 등급을 M2라고 할게요. 보통 등급은 매그니튜드 해서 M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까 5등급 차이가 날다. 밝기 차이가 100배가 나면 등급 차이는 5등급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둘의 밝기의 비는 100의 5분의 1에 그 다음에 등급 차이만큼 나는 거다. 100의 5분의 1승이 아까 얼마였어요? 2.512였잖아요. 그죠? 한 등급 차이가 날 때 2.512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등급 차이가 나면 2.512의 등급 차이가 2승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관계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 우리가 양변에 로그를 취해보자. 그러면 로그 F1분의 F2는 로그 100을 10으로 바꿔서 10의 제곱이니까 10의 5분의 2승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10의 5분의 2승의 M2-M1은 그대로 5분의 2의 M2-M1이잖아요. 5분의 2의 M2-M1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M1-M2에 관해서 정리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부호가 얘네들 자리 바꿨으니까 이제 제가 2.5를 반대쪽으로 넘기면서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그러니까 2.5라고 써도 될 거예요. 2.5 로그 F2분의 F1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보통 이거 외우기 쉽게 하려고 M1을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F1을 위에 쓰고 F2를 아래에 쓰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포그슨 방정식을 정리를 한다. 그러면 두 별의 등급 차이를 알면 뭐를 알 수 있어요? 밝기비를 알 수 있죠. 한 별의 등급과 밝기비를 알면 또 뭐를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별의 등급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미지수 밝기의 비하고 플럭스의 비하고 그 다음에 두 별의 등급 둘 중에 어느 거 이 셋 중에 두 가지를 알면 우리가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을 거다. 선생님이 이거를 파워포인트에다 예쁘게 넣어놨어요. 자, 이게 포그슨 방정식입니다. 포그슨 방정식. 이건 밝기의 비와 등급과의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계산 연습 문제 많이 계산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다음. 자, 그런데 우리 눈에 보는 별의 밝기는 겉보기 등급 플럭스라 이거예요. 그쵸? 이런 겉보기 등급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실시 등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별의 밝기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역제곱의 법칙을 따른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가 실제 그 별의 밝기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실제 그 별의 밝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우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아주 선생님이 앞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리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별의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 즉 역제곱의 법칙을 우리가 그 퍼거슨 방정식에다가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별을 같은 거리에 놓고 측정한 밝기, 바로 절대 등급을 정의해보자. 절대 등급은 뭐냐? 지구로부터 10파세기의 거리에 별이 있다고 가정할 때 등급을 우리는 절대 등급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모든 별을 10파세기 거리에 갖다 놓고 측정한 별의 밝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그 퍼거슨 방정식을 그 절대 등급과 그 다음에 실시 등급과의 관계로 정리를 해보면, 자, 그 별의 실제 거리 R이라고 했을 때 거리 R에 있는 별의 겉보기 밝기를 F라고 하자. 그런데 그 별을 10파세기에 갖다 놨을 때 10파sek보다 멀리 있는 별은 10파sek에 가까이 끌어다 놓고 10파sek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 멀리 밀어 놓는 거예요. 10파sek에 있을 때의 밝기를 대문자 F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비율은 얼마가 되겠는가?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역제곱의 법칙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거리는 R이고 그 다음에 10파sek에 있는 거리는 10이니까 당연히 R에 다니는 파sek이겠죠. 그러면 얘가 10파sek의 거리에 있는 거고 얘가 실제 거리에 있는 거니까
역제곱이니까 r 제곱분의 10의 제곱하고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어 보자. 별의 겉보기 등급을 m, 실제 거리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죠. 그 다음에 10파세기 거리에 갖다 놨을 때 등급을 절대 등급 라지 m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그 퍼거슨 방정식을 별의 절대 등급과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으로 써보자 이거예요. 아까 퍼거슨 방정식 뭐였죠? m1 마이너스 m2는 마이너스 2.5 로그 f2 분의 f1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근데 겉보기 등급을 첫 번째 별을 겉보기 등급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절대 등급 m이라고 하면 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마이너스 2.5 로그 f2분의 f1인데 즉 10파세기에서의 밝기분의 실제 밝기인데 10파세기에서의 밝기분의 실제 밝기는 얘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즉 r 제곱분의 10의 제곱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쵸? 요것을 정리하면 되죠. 로그에서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5 로그 10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r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얘는 뭐 얼마예요? 2죠 2.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미리 파워포인트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거리지수인데 즉 뭐냐? 우리 지구에서는 이게 뭐죠? 겉보기 등급을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망원경으로 CCD를 이용해서 측광을 한단 말이에요. 겉보기 등급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겉보기 등급을 측정한 그 천체가 표준광원이라면 앞서 표준광원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표준광원이라면 뭘 알 수 있어? 절대 등급을 알 수 있죠.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알면 뭘 알겠어? 거리를 알 수 있다 이거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동안 뭐 아까 그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든지 아니면 주기율 맞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우리가 알아내서 그 별까지 거리를 구하는 이런 방법을 쓴 거죠. 아니면 뭐 초신성 폭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그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리 지수를 먼저 설명하고 앞서서 그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를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거리 지수를 이해하고 나서 다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리는 다 같아요. 뭐냐? 겉보기 등급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절대 등급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차이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